해봤고요. 자, 지금은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딱 주는 것만 해봤어요. 그래서 메인이 테스트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줬죠. 그러면서 테스트는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뭐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빼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 뭘 시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자신이 그 연산한 것을 직접 출력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테스트는 뭐 했어요? 메인한테 보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1이라는 게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요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얘가 이제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얘를 부르겠죠. 그래서 너 일해 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A와 B 1, 2 이런 재료들을 이렇게 건네줄 거예요. 야, 너 이거 2개 줄 테니까 이거 더해서 그 결과 갖고 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얘가 수학을 잘하려면 1을, 이 2개를 더해서 3이라는 결과를 낼 거예요. 근데 얘가 얘한테 정답은 3입니다 라고 대답해주지 않으면 얘는 절대 이 2개가 합한 결과값이 뭔지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주는 거는 얘가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매개면서 2개를 받았죠? 그래서 자기가 혼자 사부작사부작 일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도 냈어요. 근데 지만 알고, 그렇죠? 지가 얘 칠판에다가 막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하지만 얘는 여전히 몰라요. 그렇죠? 얘가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기는 줬는데 받지를 못했죠, 결과를. 그래서 이제 두 함수가 일을 하다가 한 함수가 결과를 이제 얘한테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 일을 시킨 쪽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고값, 반환값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일을 시켰으면 돌아와야죠, 이제. 결과가. 그래서 특정 이 값으로, 데이터로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반환값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리턴이라는 말 아까 제가 언급했었죠. 리턴이 뭔지. 함수가 연쇄적으로 호출이 되면서 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이렇게 점프를 하죠. 얘가 일을 하고 나서 끝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리턴한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호출했던 부분을.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표현을, 그러니까 코드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리턴이라고 적으면 돌아가요. 이 리턴을 만나는 순간 돌아가라는 얘기죠. 어디로? 자신을 호출한 부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밑에다가 이제 뭐 적으면 빨간 줄 뜨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살짝 올려놔 보시면 unreachable 코드라고 나와요. 이 코드는 실행될 일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왜? 리턴 되면은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이 만나는 순간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돌아가요. 어디로? 여기로 돌아가요. 이 코드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턴은 사실 뭐다? 함수의 종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다 뭐 적는 거 이제 의미가 없죠. 리턴은 함수의 종료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안 적어도, 안 적으면 나중에 자동으로 이렇게 넣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끝에 도달하면 여기 자동으로 리턴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돌아간다, 이거를 돌아간다, 뭐 리턴한다, 반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이제 얘가 테스트라는 함수가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어떤 결과를 자신을 호출한 부분, 메인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뭐예요? 리턴할 때, 이렇게 리턴할 때 옆에다가 값을 하나 적어주면 요거 가지고 돌아가요. 요거를 가지고 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 값으로 요걸 싹 바꿔버려요. 제가 만약 여기를 10이라고 해놓으면 요걸 가지고 와서 요걸 싹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렇게. 자신이 호출했던 이 표현식을 값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준 결과값을 메인이 알게 되죠. 그럼 보고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스트가 10이라는 값을 보고를 하고 싶어요. 그럼 return 10 하시면 되고 10이 이렇게 넘어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거 10 보고 값을 가져다가 쓰시려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변수에 담아서 쓰게 되죠. 그렇죠? 왜 여기가 10으로 바뀔 거니까 10이 리절트라는 변수에 대입이 되는 거죠. 표현은 이렇게 하겠지만 리턴의 옆에다가 값을 적어주면 요걸로 싹 바뀐다 그랬죠? 자, 요게 이제 반환값 또는 리턴 값이고요. 자, 리턴 10을 하시면 이제 이 테스트라는 함수 요게 값으로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 만들 때도 이 a의 10이 int 10일 수도 있고 바이트 10일 수도 있고 슈트 10일 수도 있잖아요. 롱 10일 수도 있고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변수 앞에 이렇게 자료형을 적어준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10이라는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0을 int 10을 쓸 것이냐 뭐 슈트 10을 쓸 것이냐 확실하게 해야겠죠. 그때 이제 이 보이드를 int 또는 슈트 또는 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 10의 리턴 값의 형태 자료형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자, 원래 보이드라고 되어 있던 부분은 리턴 값이 없으면은 없다라는 의미로 보이드 비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다가 이제 보고할 값이 리턴할 값이 생기면서 이 함수가 값이어야 되는 값의 역할을 하게 되면 자, 이 10이 어떤 10인지를 명확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변수에다가 타입 적듯이 나는 이걸 인트로 하겠어. 그러면 이제 인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를 플롯을 한다라고 하면 더블로 할게요. 더블 10.0에서 이제 안 들어가요. 여기 왜? 얘는 더블 값이라고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인트잖아요. 타입이 달라서 안 들어가요. 여기를 더블로 바꿔줘야만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 적는지 아시겠죠? 얘가 이제 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리턴 옆에 적은 이 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얘를 올바르게 넣으려면 이제 타입을 우리가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장하려는 변수와 저장하려는 값의 타입이 맞아야 되니까 이제 얘도 타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적어주는 겁니까? 변수가 값을 넘겨줄 때 그 값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리턴 값이 있을 때만 적어주시는 거고 딱히 리턴 값이 없으면 리턴이 없으면 적어주시면 안 돼요. 보이드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다시 이거 인트로 바꿔서 리턴 10 일단 해볼게요. 잘 넘어오는지를. 자, 여기 인트로 해주시고 자, 이 리절트 이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34.6은 누가 이거 사용한 겁니까? 이거는 테스트가 지가 사용한 거예요. 그죠? 넘겨받은 재료를 이용해서 자기가 할 일 한 거고 그 다음에 보고값을 뭐로 했어요? 10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 메인으로 넘어온 보고값은 10이라고 해서 출력이 됐죠. 그래서 얘가 몇을 출력하느냐는 이제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항상 리턴이랑 출력이랑 헷갈려 하시는데 출력은 그냥 출력이고 얘가 어떤 값을 리턴 다시 메인 쪽에 보고를 한다라는 거는 리턴 값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 여기 리절트에 담긴 거고 출력을 하니까 10이 넘어온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테스트 함수한테 이제 원하는 건 이 더한 결과값을 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가 여기서 출력하지 말고 k 플러스 j 값이 결과가 나왔으면은 나한테 보고해라. 내가 쓰게.
내가 받아가지고 추후에 쓰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리턴 10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k 플러스 j 값을 리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플롯이니까 이거 타입이 다르죠. 플롯 더하기 플롯은 플롯인데 이 결과 리턴을 인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플롯으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얘를 인트로 바꾸던가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리턴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를 인트로 바꿨으면 이제 넣어주는 것도 인트로 바꿔야겠죠. 이게 맞아야 돼요. 서로 간의 합의하에 이제 약속하에서 일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 20으로 해서 정수 더하는 기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k, j 더한 값이 리절트에 싹 들어가죠? 그럼 얘가 계산해준 결과값을 메인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2도 해볼 수 있고, 이걸 해볼 수 있고, 그죠? 이거 리턴으로 이게 안 넘으면 얘가 이 값을 활용할 수가 없죠. 값을 모르니까. 그래서 리턴은 두 함수 간의 이제 협업에서 보고하는 값이다. 얘가 부탁한 값을 얘가 처리한 다음 보고해서 그 받은 값을 가지고 얘가 이제 2차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 1 더하기 값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얘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오면. 그래서 협업하는 데 있어서 리턴 되게 중요합니다. 리턴 값 또는 반환 값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함수가 일을 어떤 자원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함수의 전부입니다. 지역 변수 개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지역 변수를 위주로 사용을 하라고 권장을 해요. 그래야 여기에서 문제 생기면 딱 여기만 보면 되거든요. 철수의 PC가 고장났다고 영희의 PC랑, 그러니까 영희랑 민철이한테 야, 내 PC 고장났어 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오로지 철수의 몫이니까, 그건 철수 컴퓨터니까. 하지만 셋이 같이 쓰는 컴퓨터면은 누가 잘못했는지 막 따져야 되고 서로 막 잘 사용할 수 있는 규칙도 정해야 되고 하니까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셋한테 그냥 각자 컴퓨터 하나씩 주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개인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지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용 컴퓨터 그런 거를 외부의 전역 변수 또는 정적 변수라고 불리는 공유 자원이 공유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을 땐 공유 컴퓨터 써야 되지만 웬만하면은 개인 컴퓨터, 개인 자원으로 해결을 하셔라.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자원을 건네주는 방식으로.